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을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와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도와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도와요 컴퍼니의 전략 담당자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먼저 잡은 문제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잡은 문제점은 대학 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장애인들을 잘 학교에서 만나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하여서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자체적인 설문조사와 다양한 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생활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 대학생이라는 계층에 대한 인식과 지원 사업이 부족하여서 국내 전체에 있는 대학생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중 20% 이상이 자퇴 혹은 휴학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공학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입 비용, 효과의 무용성 혹은 불편감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기 힘들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낸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그 자체, 활동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장애 학생,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취약계층이 활동할 수 있는 보조적 환경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작하여서 새로운 돌봄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도와요와 다 같이 도와요 두 가지 펑션이 있는데요. 다 같이 도와요는 일종의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원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고, 지금 도와요는 대학 내에 있는 장애 학생들이 당장에 필요한 도움 서비스를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장애 학생이 도움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와 교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교내 혹은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 키워드들은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 저희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선호하거나 경험에 따른 태그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를 토대로 개인의 활동 횟수, 성별, 거리 혹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AI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을 매칭해주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학생이 일종의 수수료 혹은 구독 서비스로 저희 프로그램에 올리게 되면은 비장애 학생은 저희가 매칭해준 네트워킹을 통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활동 도움이 진행이 되면은 비장애 학생만 이런 리워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 또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혹은 포인트를 받게 됨으로써 계속 저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현재 팀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지금 창업 동아리와 VC 관련 경험이 있는 CEO와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기술 개발자, 그 다음에 실제 디자인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경영 전략을 잡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과 사업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 R&D와 딥러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AI를 활용한 필터링 시스템 그리고 AI를 활용한 매칭 시스템을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여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혹은 외주로 개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내년 상반기 MVP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정식으로 런칭하여 베타 테스트를 하는 것을 내년 2분기쯤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저희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장애 대학생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하나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대학생들의 사회적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인 불편함으로 포기하던 활동들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하나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대학 사회 내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경계를 제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가 결국에 만들고 싶어하는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돌봄 서비스. 단순히 장애 유형 혹은 장애인의 중경도에 따라서만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 한 명 한 명의 니즈에 맞는 정말 친한 친구가 옆에 가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돌봄 매칭 서비스를 만들기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하요 컴퍼니의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활동 지원 제도가 현재 법으로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데요. 그 장애 대학생 말고 비장애 대학생이 유인될 수 있는 작동 기재, 베네핏에 대한 궁금함이 더 있습니다. 아까 포인트나 또 이런 부분 간단히 설명 주셨는데 그 부분 추가 설명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비장애 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은 일단은 현물 서비스와 현금 서비스 혹은 이제 그에 대한 활동 인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 현금처럼 이제 저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얻게 되고요. 비장애 학생들은 이제 그에 대한 활동 인정 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번 이 프로젝트에서 메인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장애 학생 지원센터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내에는 일단 전부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활동 지원 인력 자체가 수업 중 혹은 수업 이후 뭐 일정 1시간 그리고 그 프로그램마저 교외로 나가면은 그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지원 인력을 좀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장애 학생들이 단순히 공적인 체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친구가 이렇게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매칭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재미난 서비스 같고 강력한 소구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인데 왜 이 서비스를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한데 그 이유는 두 번째하고 엮여 있어요. 결국에는 이 앱들을 이제 캠퍼스 안에서 꽤 많은 사람이 깔아야지만 잘 작동이 될 텐데 그 다운로드를 시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학사 앱에 들어가 버리면 모르겠지만 별개 앱이라 보면 다운로드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비용이란 말이죠. 플러스로 이걸 이제 비장애인 학생들이 깔 때 처음에 구독을 하던 서브시디를 주던 그 작은 돈 갖고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금전적인 리워드가 오히려 더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핵심은 다시 이게 이제 캠퍼스에서 잘 되면은 다른 소사이티로 이렇게 균질한 데서 시작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처음에 다운로드 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은데 그 고민하셨는지 그다음에 왜 이걸 시작하셨는지 두 가지 답 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거 왜 하게 됐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팀은 현재 모두 이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의문을 가졌던 게 그래,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왜 우리 학교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안 보이지라는 문제 의식에서 처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보니까 많은 비율의 장애 학생들이 이제 조금 활동 자체,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내 활동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고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정말 존재는 하지만 저희에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 자체가 아까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 학생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누리는 것처럼 이 대학 서비스와 대학 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것도 참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한계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일정 인원의 풀이 모여야 일단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다 같이 모여요라는 서비스가 같이 있습니다. 일종의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모여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재화적인 이런 인센티브 말고도 뭐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대외 활동으로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정받게 하여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등록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지금 학부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시간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다양한 대학 대외 활동 연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쪽과 연계하여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 모두 좀 골고루 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추진 중입니다. 현재 마케팅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대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이런 앱 서비스들이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정말 팝업 스토어 같이 해가지고 이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의 이해장을 넓혀보는 행사 혹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조금 저희 대학생들만이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좀 살려서 관련
이 유입풀을 좀 늘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그 장애우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시각장애 쪽이 많으신데 아까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모바일에서 작동되면 시각장애인들은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70%가 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보급률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좀 조사가 됐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핸드폰, 스마트폰 자체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이나 이런 게 조금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좀 같이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하나 쟁점으로 잡고 있는 거는 저희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의 크기, 이런 UI나 UX의 크기가 조금 시각장애인들이 터치하고 만져볼 때 좀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천천히 수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검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서비스의 만족도가 다시 재이용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 우리 왜 뭐 요양보호사가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스탠다드를 꾸리는 그것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좀 교육이나 알려주고 어떤 것이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뭐 기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았던 사례들에 대한 걸 혹시 서비스 내용에 대한 후일담을 시각화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대답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말 이 장애 학생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단순히 이 수혜자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차피 프로그램을 하면서 장애 학생을 도와주는 어쨌든 비장애 도우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 서비스에 등록한 장애인들이 직접 뭐 자기 장애 유형이나 경중증도 혹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장애 학생들이 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프로바이더가 됨으로써 저희 서비스에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 그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한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개인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이제 관련 이제 보안적인 문제 혹은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서 안전한 사람들에 한해서 조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보안 기준이나 아니면 기준 자체는 그래도 장애인과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좀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결과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저희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실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관련 장애인 단체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단순히 저희가 비즈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이런 도움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또 그것을 약간 학술화도 같이 함으로써 약간 이렇게 하나의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게 개선을 할 계획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 보고서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서 저희 프로그램의 만족도 혹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생겼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